여러분, 혹시 이런 선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편안한 사람과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사람 사이에서요. 저는 그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했던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요.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 끝 무렵 상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민석 씨가 팀장 맞습니다. 박수가 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바뀌면 안 되죠. 사람도 인생도 달라져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희주가 놓고 간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보온통 틈으로 김이 조금 새고 있었어요. 제가 보자기 매듭을 풀려는 순간 뒤에서 후배 둘이 지나갔습니다. 와, 팀장님도 도시락 드세요? 누가 싸주나 보다. 요즘 보기 드문데요. 저는 매듭을 풀지 않고 도시락을 책상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희주였습니다. 승진 축하해. 저녁에 일찍 와. 미역국 해둘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는 술잔이 계속 돌았습니다. 차장이 제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이제 진짜 달라져야 해. 뭐가요? 사는 방식 말이야. 계속 예전처럼 살 순 없잖아요. 후배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선택 잘못하면 10년 날리는 거야. 관계 붙잡는다고 인생이 올라가냐? 차장이 술을 마셨습니다. 요즘은 다 전략적으로 살아야 해. 저는 웃는 척 잔을 들었습니다. 잔 바닥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 희주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역국 다 식겠다?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지고 있어. 다음날 출근하니 사람들 말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먼저 보실래요? 팀장님, 상무님이 찾으십니다. 오전 중간쯤 차장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와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했던 말 때문에 기분 나빴냐? 아닙니다.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 진짜 하는 얘기지. 무슨 얘기요? 지금 선택 잘못하면 10년 날린다는 거. 차장은 제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살면 여기까지야. 예전 방식이 뭔데요? 익숙한 거 붙잡고 사는 방식 말이야. 뒤에서 후배가 파일을 들고 오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다 전략적으로 살잖아요. 연애도 결혼도 커리어도요. 붙잡는 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구분해야죠. 차장이 마지막으로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사람이 올라가려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해. 점심시간 사내 카페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후배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팀장님 이제 진짜 달라지겠네. 원래 승진하면 주변부터 정리하잖아. 하긴 그런 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동벨만 손안에서 굴렸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희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미역국 못 먹었지? 오늘은 일찍 와. 저는 화면을 보다 말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나를 처음 제대로 본 건 프로젝트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넘기며 바로 말했습니다. 이 안으로 가면 수익 안 납니다. 왜요? 제가 말했습니다. 느려서요. 그게 안전한 방식이 아닙니까? 지금은 안전한 게 아니라 늦는 겁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이 늦으면 다 놓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선. 회의가 끝난 뒤 유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원래 좀 오래 보세요?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면 늦어요. 늦어도 틀리진 않잖아요. 문제는요.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날 제 휴대폰엔 2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희주, 장 봐왔어. 오늘은 일찍 와. 유나, 오늘 안에 보시면 내일 바로 다음 단계 갈 수 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유나가 보낸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퇴근 무렵 복도에서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잘 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더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니 희주가 식탁에 반찬을 놓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희주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조금 아껴야 할 것 같아.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저는 물컵만 들었습니다. 희주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들었어. 들은 거 말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면 내일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희주가 그걸 봤습니다. 요즘 너 집에 와도 계속 다른 데 있더라. 회사 일이 많아. 일만 많아? 희주야, 나 피곤해. 나도 피곤해. 근데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처럼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희주가 가계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생각할 게 있어. 뭘 생각하는데? 그냥. 그 그냥이 뭐야? 지금 말 못하겠어. 민서가.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고 희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온 뒤에도 밖에서 식탁 정리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제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희주가 소파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 적금 명세서, 이사 지역 출력물. 테이블 위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오늘은 피하지 말고 얘기하자.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희주야, 앉아. 희주는 제 앞에 의자를 당겼습니다. 저는 잠깐 서 있다가 결국 앉았습니다. 나도 준비했어. 뭘? 우리 앞으로. 희주는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사 갈 수 있는데 알아봤어. 대출도 계산해봤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너 바쁜 거 알아. 그래서 나도 계속 맞춰왔어. 희주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이야.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나, 오늘 안에 결정 안 하면 프로젝트 넘어가요. 희주가 그걸 봤습니다. 지금도 일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민서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 희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말해. 우리 계속 가는 거야, 아닌 거야? 손이 꽉 잡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다가 천천히 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희주 손이 허공에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봐.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야? 지금 선택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만난 10년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희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민서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버려도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희주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이번에 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응. 희주 손에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잠깐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희주가 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하게. 그래. 결국 그거네. 제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희주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민서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 나중에 다시 생각날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크게 잘 됐습니다. 발표날 회의실 스크린에 그래프가 올라가자 상무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깐, 이 수치 맞아? 네. 확정본입니다. 유나가 차분하게 대답했고 회의실 뒤쪽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상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둘이 했다고? 네. 이 흐름 끊지 마.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잠깐 정적이 생겼습니다. 유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손을 맞잡는 순간 유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신하죠? 뭐려? 이 선택이 맞다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을 놓으려다가 유나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이랑 하면 속도가 맞아요. 저는 입술을 닫았습니다.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더 해보자. 그럴 줄 알았어요. 유나는 손을 놓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이면 계속 같이 가도 되겠네요. 그 말이 지나간 뒤 복도 끝에서 상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건도 둘이 맡아서 바로 들어가. 유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죠. 잠깐만. 팀장님. 그래. 더 해보자. 그날 회식 자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둘을 묶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합 좋더라. 민석 팀장님이랑 유나 씨 붙으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게 시너지지. 잔이 돌고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파트너 아니냐? 그 말에 유나가 웃으면서 제 쪽을 한번 봤습니다. 파트너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잘 되고 있다는 감각이 생각보다 사람을 쉽게 설득하더군요. 성공 다음에는 더 큰 일이 왔습니다. 상무는 다음 프로젝트 자료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없어. 속도가 전부야. 유나는 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해요. 리스크 너무 큰 거 아냐? 리스크 감수 못하면 여기까지예요. 한 번 더 검토하고 가자. 검토하다가 다 뺏겨요. 며칠 뒤 사무실에 사람이 거의 다 빠진 밤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넘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엔 빈 커피컵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수정안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지금 더 밀어야 해요. 조금 쉬어가자. 지금 쉬면 끝이에요. 그때 상무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 여기서 멈추면 둘 다 빠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 더 보다가 끝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봤는지 알아? 유나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결정해요. 지금. 저는 한동안 화면을 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 맞출게.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짤게요. 그날 이후 제 일정은 유나 속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늦은 밤 사무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제 수정안을 보더니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갈 거면 이 프로젝트 못 가요. 왜 또 그렇게 단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단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유나는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면 경쟁사에 밀려요. 그래도 기준 지키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 턱을 괴고 화면을 봤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자. 지금 검토할 시간 없어요. 유나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세요. 저는 입술을 닫았습니다. 이대로 갈 건지 갈아엎을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한 번 더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둘 다 못 가져요. 뭘? 속도랑 기준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 중 하나 버려야 해요.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선택 안 하면.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저 혼자 진행할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혼자? 네. 유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는 건 같은 방향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3개 눌렀습니다. 그래. 그럼 내 방식대로 가.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파일이 전송됐습니다. 유나는 그 화면을 확인하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 회의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확신이 아니라 미묘한 계산이 흐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무가 자료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이 부분 수치 왜 바뀌었어? 속도 맞추느라 일부 조정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정을? 시장 대응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나가 대신 답했습니다. 타이밍 놓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 상무가 저를 봤습니다. 이거 내 판단이야?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유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기준은 지켜야지.
기준 지키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도 선은 있어야지. 선 지킬 거면 여기까지예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긋기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자료를 다시 보는데 손이 잘 안 움직였습니다. 커서를 한참 깜빡이게 두고 있다가 결국 파일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문제가 한 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화가 왔고 수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빠르게 굳었습니다. 이 수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시장 대응입니다. 대응이 아니라 변명 아닙니까? 말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무가 손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잠깐.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가 저를 봤습니다. 김 팀장, 이거 설명해봐.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추세 반영해서. 그게 기준이야?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진행했습니다. 시선이 한 번에 유나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속도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상무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가 더 무거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회의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회의실 밖. 유나가 먼저 걸어 나갔고 저는 한 박자 늦게 따라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뭐가요? 내가 다 진행했다고. 사실이니까요. 같이 결정한 거잖아. 아니요.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이 마지막에 승인하신 거죠. 저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팀장. 저는 돌아섰습니다. 네. 상무가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저는 상무를 보았습니다. 이거 살릴 수 있으면 살려. 네.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해. 그 말은 질책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사무실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커서가 한참 깜빡였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유나. 오늘은 같이 저녁 못 먹어요. 다른 미팅에 참석해야 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다시 잡아야 할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 안 희주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희주야, 나 좀. 말이 잘 안 이어졌습니다. 희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부른 거야? 저는 손을 깍지 끼었다 풀었습니다. 나 잘못한 것 같아. 뭐가? 선택을 말이야. 희주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있었지? 응. 지금은? 모르겠어. 희주는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 그때 기다렸어.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돌아볼 줄 알았어.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근데 넌 그냥 갔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희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응. 넌 아직도 정리 안 됐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넌 아직도 선택 안 했어.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희주야? 아니. 희주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할게. 희주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그때 나 아니야. 저는 따라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희주야? 희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잘 살아.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앞 골목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희주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희주의 가방끈을 가볍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거 흘릴 뻔했어. 희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골목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한 걸음 나가면 보일 거리였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희주가 먼저 걸음을 옮겼고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옆에 붙었습니다. 둘 사이 간격이 가까웠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꺼버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때부터였다는 거요.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